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모바일로 접수하라 하고, 은행에 가면 앱으로 처리하라 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생겼다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다 익숙하지 않으시죠? 어딘가 불편하고, 어딘가 억울하고, 어딘가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 자녀한테 물어보기 미안해서 혼자 끙끙 앓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딘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쳐 버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오늘 요즘 시니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생활 정보 5가지를 꼼꼼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병원비 이야기, 스마트폰 활용법, 연금과 정부 지원금, 건강관리 방법,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5가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과 병원비, 달라진 것들을 꼭 챙기세요. 여러분,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요즘 병원에 한번 다녀오면 내 지갑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겁니다. 약 처방에 검사에 진찰비에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 가기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러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건강보험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잘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냥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 부담 상한제를 꼭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1년 동안 병원비를 일정 금액 이상 내셨다면 그 초과분을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준다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은 87만 원만 넘어도 초과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정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신청해야 할 때도 있으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충청도에 사시는 73살 박씨 어르신은 작년에 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재활치료까지 하다 보니 병원비만 몇백만 원이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안내를 받아 본인 부담 상한제를 신청하셨더니 수십만 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난 1년간 병원비가 많이 드셨다면 꼭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두 번째로 65세 이상이라면 의료급여 혜택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훨씬 저렴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혹시 내가 해당되는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으세요. 만 66세가 되시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에 더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 검사, 노인 신체 기능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귀찮다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몸은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위암대장암과 남유방암자 궁경 부암폐암 이렇게 6가지 암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챙기면 돈을 아끼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모르면 손해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화랑 문자 말고는 잘 안 쓰신다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나는 늙어서 그런 건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병원 예약부터 교통편 찾기, 지원금 신청, 손주들과 영상통화, 심지어 집에 앉아서 운동 동영상 보는 것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첫째, 글자 크게 하는 법입니다. 스마트폰 설정에 들어가시면 디스플레이 혹은 접근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서 글자 크기를 크게 조절하시면 작은 글씨 때문에 눈이 아프실 일이 없습니다. 큰 텍스트 모드, 고대비 모드 등도 활용하시면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카카오톡을 적극 활용하세요. 카카오톡은 단순히 문자 보내는 앱이 아닙니다. 카카오페이 기능으로 돈 보내기도 할 수 있고 선물하기로 손주들 생일 선물도 보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맵을 활용하면 낯선 곳에서 목적지를 검색하면 걸어가는 길, 버스 타는 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셋째, 정부24 앱을 반드시 설치하세요. 이 앱 하나면 주민등록 등본 발급, 지원금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집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했던 일들을 이제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튜브는 배움의 보고입니다. 유튜브에 가면 요리법도 있고 건강 체조도 있고 옛날 노래도 있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은 심심할 때 유튜브를 켜시면 좋습니다. 글씨 입력이 어려우시면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말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살 이씨 어르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고 나서 유튜브로 노래를 찾아 듣고 카카오톡으로 멀리 사는 자녀와 영상 통화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덜 외롭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부탁하는 게 미안한 게 아닙니다.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연금과 정부 지원금 꼭 받아가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드리는 돈인데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금을 평생 내셨는데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지 못하신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최대 약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최대 약 53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둘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아시나요?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가사 도움, 말벗 서비스, 외출 동행 등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챙기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냉난 방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플란트 틀니도 건강보험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2개,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가 비싸서 포기하셨던 분들, 이제는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도 알아두세요.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요양보호자 방문 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김씨 할머니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을 받으셨고 오랫동안 미뤄온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밥도 잘 씹히고 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에서 드리는 혜택, 이제는 당당하게 받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사셨기에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 약과 식습관과 수면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드시는 약이 몇 가지나 되시나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약을 5가지, 10가지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약, 저 약 다 드시다 보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약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드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시다 보면 비슷한 효과의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중복 투약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작용이 생기거나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동네 약국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내가 먹는 약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또한 드시는 약이 여러 가지라면 복약 노트를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약을 언제
얼마나 먹는지 적어두면 빠뜨리거나 2번 드시는 실수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근감소증, 즉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이 60대 이후에 급격히 진행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전반적인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콩,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채소와 과일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 비타민 이런 영양소들이 노화 속도를 늦추고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끼 밥상의 반찬 색깔이 다양할수록 건강한 식단입니다. 짜게 드시는 것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신장병의 원인이 됩니다. 국물은 조금 덜 드시고 김치도 짜지 않게 담그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빠지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심지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낮에 30분 이상 주무시면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녁에 카페인이 든 커피나 녹차는 피하시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최 씨 어르신은 5가지 약을 매일 드시면서도 몸이 자꾸 안 좋으셨습니다. 약국에서 복약 상담을 받으셨더니 2가지 약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정하셨더니 몇 달 만에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챙겨야 합니다. 5번째, 노후 생활. 외로움을 이기고 나답게 살아가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외로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시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 흘리신 밤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외로움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것이고 누구나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병입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만성적인 외로움이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취미 활동이나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결입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 모임, 취미 동아리 어디든 좋습니다. 한 발짝만 나가보세요. 그 한 발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를 찾으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취미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 노래 배우기, 악기 연주, 등산, 텃밭 가꾸기, 글쓰기, 세상에는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은 각 지역 문화원이나 복지관에서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다양한 취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2살 정씨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거의 2년을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그냥 하루하루가 무의미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복지관 수채화 강좌에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나가셨는데 지금은 그 강좌가 살아있는 이유가 됐다고 하십니다. 2달 만에 그림 2점이 지역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세요.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 가족, 돈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될 때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학교 급식 봉사, 병원 자원봉사, 아이들 독서 지도 이런 활동들이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고 삶에 대한 감사와 보람을 만들어줍니다. 마무리 70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알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 몰라서 놓치는 건강검진, 몰라서 외롭게 지내는 시간들. 오늘부터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7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7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자녀에게 스마트폰 도움 부탁 한마디, 오늘 저녁 경로당 문 한 번 두드리기.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크게 바꿔줄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꼭 알려야 할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